니은 꼭 알아놔야 돼요. 니은. 기억은 뭐 당연하잖아. 갑가을이 병에게 병을 총을 쐈는데 누구 총에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공범이 아니다. 그럼 뭐가 돼? 각각 살인죄 미수가 되겠지. 니은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기억은 니은이 예전에 꽤 많이 나왔어. 니은이 요게 함정 문제가 꽤 많아. 갑은 15시에 병을 강간하고 을은 20시에 병을 강간했는데 이제 상해를 입은 경우란 말이야. 이 경우 얘들이 이제 누구의 행위인지 알 수가 없었다. 공모가 아니고 공범했을 때는 간단하지. 누가 행위했든 관계없이 공동정범은 뭐야? 일심동체니까 한 사람이 한 건 다 책임지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얘들이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독립행위가 경합된 거 아니야. 19조니까 강간치상죄 미수가 되겠지. 답을 학생들이 글로 많이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 가정범의 미수범 무슨 치상의 미수범 몇 개밖에 없었어? 3개밖에 없었어. 강도, 인질, 현주, 건조물, 일수 3개밖에 없었어. 강도치상죄는 미수범이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뭐가 돼? 강간치상죄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강간죄가 되는 거야. 각각 강간죄로 처벌되는 거야. 왜? 강간이란 행위는 했잖아. 지금 뭐를 모르는 거야? 상해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각각 무슨 죄는 행위 책임을 져야 되겠지. 강간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꽤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2개를 물어보는 거야. 19조의 문제를 아는가 하고 결과적 가정범의 미수범 처벌되는 게 뭐 있는가 아는가 2개를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과거에 꽤 많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법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어. 독립인 경합의 특별한 경우를 263조에 두고 있다는 말이야. 이거는 뭐냐?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 말이야.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한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공동정범이 뭐야? 이건 원인행위가 판명 안 돼도 발생된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어떤 모두 각각 뭡니다? 각각 전부 책임을 다 지는 거지. 공동정범 아니야. 일부만 실행은 전부 책임 다 지는 거잖아. 자, 263조는 이거는 뭐 하는 규정이냐면요. 우리 사회에 살다 보면 독립행위가 경합이 됐는데 결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언제? 집단 패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집단 패싸움에서는 결과의 원인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히 263조에서 결과의 원인을 알 수 없어도 공동정범 예로 조심해. 예야 처럼이야 전부 책임을 다 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면 틀려? 이거 공동정범 아니야?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예전에 이거 꽤 많이 나왔어. 그런데 이번 2차 시험에 나왔더라고 이게.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지금 경찰 출제한 애들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던데 한 20년 전 문제들 꽤 많이 내. 꽤 많이 내 지금. 요 과거에 꽤 유행했던 문제야. 알았지?
이거 공동정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과거 문제가 많이 나오냐 이유가 있어. 과거는 말이야 한 15년 20년 전에는 형법 문제가 판례 반 이론 반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두 개가 나왔 섞어져서 나왔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험 문제가 판례 위주로 나온 거야. 판례 위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그런가는 모르고 판례만 내립담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판례도 이제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판례만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예요? 기출문제만 내립다 보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말썽이 났었어, 계속. 근데 그게 이유가 출제비를 아끼려고 이놈저놈한테 하니까 그놈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판례 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다 반성이 있어가 3년 전부터 다시 이론 문제가 슬슬 돌아가. 이론 문제가 돌아가니까 뭐가 돼? 당연히 이론 문제는 10년 전 이론이나 지금 이론은 비슷해. 그리고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온다는 말이야. 알겠어? 이 학설이라는 것이 막 팍 나온 게 아니야. 보통 3, 40년 걸려 학설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보자고요. 그래서 요 263조에 해당되는 범죄가 암기를 해놔야 돼. 집단 패싸움에서 일어나는 상해 치사, 폭행 치상, 폭행치 4개야 4개. 암기해. 이 범죄들은 결과의 원인이 판명이 안 돼도 뭐한다? 공동정범처럼 전부 다 뭐가 돼? 기수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야. 미수범이 아니라는 거야. 기수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독립행위 경합은 뭐다? 행위는 반드시 했어야 돼. 행위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결과의 원인을 모를 때야. 행위도 불분명해. 행위를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어. 그건 독립의 경합 아니야. 얘들은 뭐는 확실히 해야 돼? 행위는 확실히 해야 돼. 그런데 뭘 모르는 거야? 결과의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동시범 특례가 적용 안 된 경우 3개 꼭 알고 있어야 돼. 공동정범인 경우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은 독립의 경우 아무 관계 없지. 전부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두 번째, 결과의 원인이 판명된 경우도 뭐가 아니야? 특례 아니죠? 맞잖아. 세 번째, 263조는 행위는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 뭐를 모르는 거야? 독립의 경합은 결과의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러므로 행위 자체가 증명이 안 된 거야. 증명이 안 되니까 행위 책임을 안 지니까 당연히 무죄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문제 봅니다.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했어요. 기억입니다. 쭉 나온대. 자, 공모를 했는데 이 공동정범에는 우리가 3명이 있었어요. 공모, 공동, 우연적, 공동정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더라? 승계적, 공동정범 3개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때 공모만 하고 뭐 한다? 현장에 안 간 사람을 공동정범이라 그러지. 그런데 얘가 공모 이탈이 되면은 뭐 한다? 이제 공동정범 책임을 안 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였더라? 공모 이탈을 조심하고, 여기는 뭐야? 승계적은 참가자의 책임적인 문제. 뒤늦게 참가한 사람의 그 책임 범위야. 공모 이탈이 되려면 첫째, 반드시 이탈 의사가 언제 있어야 돼? 실행 전에 있어야 된다. 맞죠? 실행 전에.
이러한 의사는 명시적, 묵시적 관계없다. 두 번째로 주도적으로 한 사람 그걸 막으려는 뭐 한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노력이 없는 것이 바로 기억 아니야. 이거 공모하여 뭐 청소 가출 청소년 쭉이 나오잖아. 그래서 자기는 갑이 별권으로 체포돼 있었다 할지라도 을이 성매매를 했을 때 갑은 이탈이라고 할 수 없지. 막으려 노력 안 했잖아. 그 다음에 공모의 의사. 공모란 뭐냐 이 말이야. 공모란 뭐지? 어떤 그 행위를 같이 하면서 분업하려는 의사를 말하죠. 분업. 그래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 이거는 분업이 아니지. 분업이란 공동의사로 특정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서로 각각 이용하는 거죠. 분업이 이걸 말한다. 그 다음에 디귿. 대항범에는 대항범에는 공동정범이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대항적 유형의 배임죄. 대항범 아니라 했어. 적유형이라 했으니까 정유형. 그러니까 대항적 유형의 배임죄는 대항범이 아니야. 그래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 단 공동정범이 되려면 뭐야? 서로 공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해당 알면서 묵인, 소극적으로 편승. 안 되죠? 에? 공동정범이 되려면 서로 공모를 해야 되잖아. 적극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승계적 공동정범이죠? 아니 승계적 공동정범이 되려면 당연히 공동체 서로 뭘 해야 돼? 공모를 해야 돼. 그래서 교통방해죄가 하고 있는데 뒤늦게 청구한 사람이 공동정범이 되려면 뭘 해야 돼? 서로 적어도 명시적이 됐든 묵시적이 됐든 뭐가 있어야 돼? 공모를 해야 돼. 그래서 디귿, 니을은 뭐야? 단순 가담자야. 가가 키포인트야. 단순히 가담했다고 해서 공동정범이 되는 건 아니지. 공모를 해야지. 그래서 니을의 키포인트는 뭐다? 단순 가담이야. 단순 가담. 아니다. 2번. 공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있다 하고 2번. 포괄일제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에서 이탈했다. 이탈 안 되지. 이탈은 언제 해야 돼? 실행 착수 전에 이탈이 돼야 돼. 실행한 후 이탈이잖아. 그건 이탈 아니야. 그래서 발생된 전부에 대해서 뭐 한다?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3번. 중지범은 어디서 쓰는 말이죠? 미수에서. 예비는 관계없죠. 그 다음에 4번.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당연히 뭐가 돼? 부작위 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공통된 뭐가 있어야 돼? 의무가 있어야 되겠지. 4번이 틀렸네. 3번. 263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아까 동시범은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관계가 없습니다. 독립행위가 상해나 폭행에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습니다. 여기네. 상해나 폭행치사. 뭐로 처벌해? 공동정범으로 아니야. 뭐로? 예로 처벌한다. 그 다음에 2번. 처음에는 갑이, 그 다음에는 연락받고 온 을이, 을과 병이 피해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얘들은 뭐가 아니야? 독립행위 경합 아니죠? 서로가 뭘 했어? 공모를 했잖아. 때려가지고. 당연히 뭐다? 순교적 공동쯤 되겠네. 뒤늦게 참가했으니까. 당연히 동시험 문제 발생 안 하죠? 3번. 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하지 않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 결과의 원인이 판명됐어 안 됐어? 됐잖아. 자기는 안 했다는 게 판명됐잖아. 독립행위 경악은 결과에 지금 행위를 했는데 결과의 원인을 알 수가 없을 때 문제잖아. 지금 원인 판명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다? 213 특례가 적용될 일이 없죠. 3번이 틀렸네. 4번. 263조의 강간치상죄는 적용 안 되죠. 벌써 나왔잖아요. 언제 문제지? 19년도 문제 시작 나옵니다. 아까 니은 과거에 꽤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4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적들이 선원들을 윙브리지에서 해우군의 사격을 받게 함으로써 뭐야? 이거 실행했네. 따다닥 사람 방패를 세웠네. 뒤늦게 도망갔어. 착수 이탈이야? 이탈 안 되죠. 대항범 사이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습니다. 폭행이야. 뭐가 돼? 폭행하여 사망했으니까 뭐가 돼? 폭행 뭐다? 치사죄입니다. 공동정보 뭐로? 예로 처벌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삼자와 공모하여 무고행위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정범은 각각 공동정범이죠. 각각 공동정범이에요. 각각 정범으로 처벌해요. 그런데 무고는요, 범죄가 자기 무고가 아니라 타인 무고. 자기를 무고한 것은 뭐가 아니야? 무고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무고한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무고 공동정범이 이 말입니다. 5번.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포괄일죄에서 가담을 했습니다. 그럼 승계적이네요.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은 가담한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죠. 그 정권 책임 안 줘. 자기가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가담 이전에도 책임진다. 2번. 공모 공동정범 나온 뭐야? 공모이탈 나와. 공모이탈. 이탈이 되려면 뭐야? 실행 착수 전에 이탈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사람 막으려는 뭐 한다?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정범은 공모 공동이든 뭐든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전체 책임을 다 져야 되죠. 뭐가 아니면? 이탈이 아니면. 그 다음에 공범에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하기에 이르기 전에 이탈입니다. 이때 이탈의사는 명시적 이탈의사든 의사는 항상 묵시적이든 관계가 없다. 6번. 동시범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기억입니다. A가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갑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을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여 사망했으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때 뭡니까? 갑하고 을하고는 공모가 있었죠.
승계적 공동정범이죠. 당연히 뭐다? 동식원 특례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A가 행인 갑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을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을 했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다시 다른 행인 을이니까 공범이 아니죠. 상해치사죠. 그런데 원인이 판명 안 되니까 263조가 돼서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의 예로 뭐 한다? 처벌이 될 거예요. 디귿입니다. A가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을이 갑과 의사 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을에 계속되는 폭행에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동정범 우선 아니고요. 독립이행 경합도 아닙니다. 왜? 결과의 원인이 판명돼 있잖아요. A가 왜 죽었어요? 을이 때리니까 도망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은 거잖아요. 이건 독립의 경합이 안 되죠. 결과의 원인이 판명됐잖아요. 원인된 행위가. 예? 디귿 알죠? 여러분 문제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지금 독립행위 경합은 결과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예요. 결과의 원인을. 응? A 행위, B 행위가 있었는데 이 행위는 분명히 있었는데 뭔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 결과가 여기에서 발생됐냐 여기에서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맞죠? 이랬을 때 문제란 말입니다. 니을 A가 갑이 운전한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을이 운전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독립행위 경합 맞는데 이때 갑과 을의 죄책은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아니에요. 업무상 과실치상이에요. 맞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19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겠죠. 7번.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2명 이상이 을사 연락하에 과실행위를 함으로써 결과가 우리 판례가 과실행위의 공동정범 인정하죠. 3명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은 현장에 가고 1명은 현장에 안 간 경우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죠. 결과 아닙니다. 자, 공모 이탈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행위에 영향을 제거하지 않은 한 뭐가 아니다? 이탈이 아닙니다. 8번입니다. 자,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네요. 1번도 그 다음 이탈이죠. 이탈은 명시적 뭐다? 묵시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아까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이거를 제거할 의사가 필요한데 하지 않았다는 판례 3번이 대표 판례죠. 지금 교도소에 있었단 말이야. 성남이 할 때 이거 이탈하러 안 보죠. 그래서 공동정범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이렇게 그 공범들과 반복적으로 행위하다가 회사를 퇴사했어요. 뭐죠? 이건 이탈 아니죠. 실행 후 이탈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전부 뭐한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거기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행 위자 도망가겠네. 위 행위하다가 위자 집어넣으세요. 위하다가 9번 공동정범과 합동범 문제인데요. 자, 공모는 제한 없죠. 명시적, 묵시적, 전원, 순차적 아무 관계 없죠. 자, 포괄일제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면서 종전의 범행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죠? 승계적이죠. 가담했으니까. 승계적은 뭔만 책임이죠? 가담 이후만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1번, 2번 틀렸네. 가담 이전도 책임을 진다. 틀렸잖아요. 합동범이 되려면 합동범은 공동정범의 일종이 당연히 뭐가 있어요? 당연히 공모해야죠. 그리고 뭐가 한다? 협동, 현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승계적입니다. 공범자 도피행위 도중에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도피 상태를 이용해서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하면 뭐가 돼? 승계적이에요. 공동정범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게 공동정범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다 놔두고 그러니까 요 그림이 기본적이 돼 있어야 돼 머릿속에가. 요게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교사범이란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31조가 타인을 교사하여 교사를 받는 사람을 피교사자로 합시다. 타인을 교사하여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이랬어요. 죄는 뭐다? 고의의 범죄를 기수범이겠죠. 항상 우리가 기본 범죄는 뭐니까? 고의의 기수범죄잖아요. 한 자는 뭐로 처벌한다? 이 사람하고 실행한 자와 실행한 자가 지금 뭐죠? 피교사자죠.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더라? 실행한 사람이니까 정범이라 하죠. 자와 어떻게 처벌한다? 동일하게 처벌한다.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요게 31조 1항입니다. 그런데 제2항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 실행 착수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이 교사자와 피교사자는 해당 범죄에 뭐로 처벌한다?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왜? 얘 실행 안 했잖아. 이게 무슨 죄야 얘? 예비음모죄. 실행을 하고 착수를 안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범이야? 예비음모잖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교사자도 뭐로 처벌하겠다? 예비인모로 처벌합니다. 사망입니다. 얘가 범죄를 거절한 경우입니다. 이건 여기를 이제 효과 없는 교사라 그래요. 교사가 효과가 없었다. 이때는 교사자만 예비인모로 처벌하고, 당연히 얘는 처벌 못하죠. 교사자만 예비인모로 처벌한 것을 실패한 교사라고 합니다. 사망이고, 자기 지휘감독 받는 자를 교사하면, 그러니까 이 피교사자가 이 사람 지휘감독을 받아요. 부하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 2분의 1을 가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교사라는 것은 뭐냐면 남에게 뭘 시키는 걸 교사한다 그러는데, 이 교사라는 것은 범죄의 범위를, 범죄 의사를 발생케 하는 겁니다. 발생케 하여 범죄를 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교사라 그래. 범위를 발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란 범위를 발생케 하는 거예요. 범죄 의사를. 애가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어. 이때는 교사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종범에 불과합니다. 강도를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강도를 해라. 그건 교사가 아니에요. 결의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절도는 강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강도를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강도 강간을 해라고 교사를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강간은 뭐죠? 결의 안 하고 있었죠. 교사에 의해서 강간이 발생한 거죠. 그럼 강간죄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이건 하나의 범죄니까 분리가 안 되지. 그래서 강도 강간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 교사가 범위를 발생케 한다 그랬는데, 이 범위 발생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여가 결합이 돼서 발생이 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꼭 순수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여가 첨가가 돼서 범위가 발생된 경우도 어떤 일부분 범위 발생에 영향은 줬죠. 역시 교사입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 2개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낙태를 교사했습니다. 여자가 거절했어요. 여자가 그래 낙태할게 했으면 당연히 문제는 안 되죠. 그때는 이제 범위가 순수 교사에서 발생된 거니까. 여자가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자하고 둘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져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기를 키우기 답답해. 미혼모로서. 그래서 뭡니까? 낙태를 결의했는데, 이 낙태 결의에, 그러니까 여자 스스로 낙태를 결의했죠. 종전에 남자가 말했던 그 낙태 의사가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뭐가 돼? 낙태 교사범으로 처벌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은 황당하죠. 그래서 이 판례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글쎄, 난 좀 논의해봐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 다음입니다. 2번은 뭐 당연한 겁니다. 절도 상습범들에게요, 일제 드라이브를 주면서 야 열심히 일해라, 덕질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교사. 근데 얘는 원래 뭐야?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원래의 성격이 영향을 줬죠. 관계없다는 거예요. 상습절도 교사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은 고전적인 문제고 1번은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꼭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어요. 다른 것이 영향을 줘도 뭐가 된다? 교사가 됩니다. 그 다음 교사의 방법.
시키는 거죠. 우리 참 관계없잖아. 명시적, 묵시적, 직접, 간접, 남을 통해서 하는 거, 연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적 교사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공무원 시험을 대리응시를 부탁했습니다. 야, 시험 좀 대신 봐주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시험 대신 보면은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시켰으니까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 교사범이 되겠죠. 근데 시험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시험장에 가야 되잖아. 시험장에 그 범죄의사라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 시험장에 가서 시험 좀 봐 좀 말 안 했어도 이미 시험 봐달라는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시험장에 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 묵시적으로. 그래서 무슨 교사도 돼? 주거침입 교사도 된다. 갑이 을에게 을이 다시 비금 연세라고 하고요. 또는 전달케 하는 거, 제 얘기에서 다 가능합니다. 교사가 안 되는 거. 자, 교사라는 것은 애가 애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서로 간에 의사연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편면적 교사, 한쪽만 의사가 있는 걸 편면이라고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편면적. 자, 부작위 교사입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법률상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된 행위를 하지 않는 걸 부작위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법률상 의무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 안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쪽에게 범위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뭐 있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판례가 여러분 이 교사의 교사 있잖아요. 이 교사가 남에게 뭐를 적극적으로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안 된다. 적극적인 한문 자체가 적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부작위 교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 고의 보면은 자, 교사는 반드시 무슨 교사가 돼야 돼? 적극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부작위 교사는 안 된다 했어요. 부작위범이 되려면은 그 범죄를 막으려는 뭐가 필요하더라? 보증인의 지위 또는 보호자의 지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 그 법의를 막으려는,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 법률상 의무 있는 자를 뭐라 그래? 보증인의 지위 또는 보호자의 지위 이런단 말이야. 자, 이걸 왜 써놓고 들어가냐면 잘 보자고요. 부작위 교사는 안 되죠. 교사는 반드시 무슨 교사를 해야 돼? 부작위 범에 대한 교사는 할 수 있죠. 부작위 범에 대한. 왜? 부작위 범도 무슨 범이니까? 고의 범이니까. 즉 이런 경우 있잖아. 응? A라는 사람이 B에게 야, 너 말이야, 너 우리 대표적인 부작위범이 뭐였죠? 자, 사람은 뭐 구해야 될 의무 있는 사람이 안 구했잖아. 야, 너 사람 구하지 마. 죽게 놔둬. 선장에게 또는 엄마에게 야, 아이 젖주지 마. 그냥 죽여.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엄마의 제청은 뭐가 돼? 유기치사죄가 되겠죠. 그치, 부작위범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유기치사의 무슨 범위야? 교사범위야. 부작위 범위에 대한 교사범위란 말이야.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부작위 교사는 안 되나 부작위 범위에 대한 교사는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부작위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정범이 지금 피교사자가 관계없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경찰직 문제야. 응? 부작위 교사는 안 되나 부작위 범위에 대한 교사는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검찰직 문제 봅시다. 부작위 범위에 대한 교사에서 교사자는 무슨 범위야? 자기 범위야. 맞죠? 그래서 부작위 범위에 대한 교사에서 교사자는 무슨 지위가 필요 없어? 보증인적 지위가 필요하지 않아. 왜? 얘 부작위 범위 아니거든. 이렇게 물어본 것도 있어. 예. 그래서 부작위 범위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가 뭐한다? 없어도 된다. 이게 검찰직에서 찾은 문제고, 부작위 교사는 안 되지만 부작위 범위에 대한 교사는 된다가 경찰직에서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나 언제든지 문제는 뒤바꿔 버릴 수도 있어. 똑같은 말이야, 결론적으로. 부작위 범위에 대한 교사를 했을 때 얘는 무슨 범위다? 자기 범위라는 거야. 부작위 범위 아니라는 거야. 왜? 부작위 교사는 안 되니까. 그 다음 반드시 피교사자는 무슨 범위 돼야 돼? 고의 범위 돼야 돼. 과실은 원칙적으로 처벌 안 하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무슨 교사를 해야 돼? 자기는 고의의 자기 교사예요. 그러면 그 교사범위 되려면 교사한다는 고의와 정범이 무슨 범위 돼야 돼? 고의범위 돼야 돼. 고의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과실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교사범위 되려면 교사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과실교사는 무죄다. 그래서 과실범을 고의로 교사하면요, 이따별 뭐라 그래?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사범 아니에요. 과실범을 교사하면 뭐다? 간접정범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뭐를 교사해야 돼? 그 다음에 기술을 교사해야 돼요. 미수범을 교사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교사 아니에요. 알았죠? 뭐를 교사해야 돼? 기술을 교사해야 돼. 기술. 미수교사는 교사 아닙니다. 기술을 교사해야 되는데 피교사자가 미수범이 됐어요. 응? 그럴 수 있죠. 사람을 죽이라고 교사는 내가 못 죽일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뭐로 처벌돼? 정범은 미수니까 미수로 처벌되죠. 그럼 교사자는 뭐로 처벌해? 교사자도 뭐로 처벌해? 미수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 여러분 함정에 뭐라고 낼까? 요걸 구별할 줄 아는 거야, 말이에요. 미수교사와 교사의 미수. 미수교사는 뭐야? 미수를 교사한 거야. 그럼 교사 아니야?
처벌 못해? 어? 교사가 하니까 처벌 못하잖아. 기수교사였는데 피교사자가 뭐가 된 거야? 미수가 된 거야. 그렇지. 그럼 뭐야? 얘는 뭐로 처벌해? 미수범으로 처벌해. 그럼 교사자는 뭐로 처벌해? 실행자와 똑같이 처벌하니 교사자는 뭐로 처벌해? 미수로 처벌해. 이걸 교사미수라고 그래. 그래서 미수교사와 교사의 미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미수교사는 처벌 안 하고 교사의 미수는 처벌해요. 뭐로 처벌해? 미수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미수교사가 이제 시험에 예전에 많이 나왔어. 함정수사 문제로. 그래서 책이 어느 책에는 뭐 아장 까르보 까르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몰라도 돼. 그냥 뭐 한번 법대 1학년 들어갔을 때 한번 막 써보는 소리야. 그냥 잘난 체 나티는데. 에? 갑이 을에게 마약을 구입해 줄 것을 교사했는데 을은 실패를 했습니다. 갑은 을이 처음부터 마약 구입을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수로 알고 한 거죠? 그럼 뭐라 그래? 미수교사라 그래요. 갑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 갑은이 어떤 경우일까? 경찰이 함정수사한 거지요. 야, 너 마약 해라고 해서 숨어서 지켜보고 잡아버린 거죠? 처음부터 마약범이 안 될 줄 알고 있었어. 실패할 줄을. 처벌 안 합니다. 그런데 갑은 을이 마약을 구입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을이 실패한 경우가 뭐가 돼? 기수교사를 했는데 정범 미수에게 쳐버린 거죠? 여기가 바로 교사의 미수예요. 그 다음에 교사 후 행위를 분담합니다. 교사를 한 다음에 공모를 했어요. 그럼 뭐가 돼? 교사범과 공동정범 두 개가 되면 우리는 정범 개념의 우위성에 의해서 뭐만 된다? 공동정범만 되고, 대항범 사이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인정 안 되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갑이 법원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공무상 비밀을 누설죄가 되겠죠. 누설한 사람이니까. 누설을 교사한 사람은 누설죄 교사범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누설죄는 무슨 범이다? 듣는 사람과 누설한 사람이 있으면 대항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설죄 교사범으로 뭐 할 수가 없다? 처벌할 수가 없다. 이건 틀리면 안 돼. 그 다음 우리가 그 뇌물 공여죄도 대항범이죠. 공여와 수뢰 맞죠? 공여무술.